안녕하세요. 7월 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뉴욕 증시는 지난주 첫 이 대선 TV 토론이 진행이 되었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바이든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는 이 불확실성이 전체적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국제금리가 급등세를 보였지만 애플,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일단 이 상승을 만들어준 핵심부터 보자면, 현재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분기 단위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47% 오히려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 정도라면 테슬라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장중 주가가 6% 올라가게 되었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신형 아이팟 등등 계속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일단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얼마 전 TV 토론을 진행을 했죠. 근데 바이든 쪽에서 상상 이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짜로 사람들에게 이번 대통령 후보는 늙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당선 기대값이 점점 높아진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은 재정 적자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게 나오게 된 것이죠. 트럼프는 일단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포커스를 둔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돈을 더욱더 많이 불게 될 것이고, 돈을 많이 불면은 지금 기껏 잡힌 물가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떨어졌던 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최근에 다시금 올라왔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쭉 떨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연준은 대통령의 발언이 안 먹히는 건 아니지만 나름 독립되어 있거든요. 그럼 연준 같은 경우에도 필사적으로 이를 방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해가지고 이를 방어하려고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게 현재 실망감으로 엮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런 부분이 이 장기물 위주로 조금 더 하락세를 가파르게 만들었다. 채권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트럼프가 정책 세우고 뭐 하고 할 거면 1년 반, 2년 후딱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물가가 잡힌다면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이 뭐 있다? 일단은 제조업 PMI. 자, 그랬을 때 지금 6월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48.5를 기록해가지고 3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몇몇 지역들은 제조업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 지역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은 꺾이는 게 맞다. 여기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은 총재는 연준이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확률은 계속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9월에 대한 확률 65% 정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계속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 때문에 얘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지만 첫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가장 크게 반응을 할 것이다. 예,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은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시작이 될 수 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미국 나스닥 이미 저 위까지 올라간 거 아니냐. 근데 보면요. AI, 반도체, 빅테크 제외하면 올라간 게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제외하고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에서 반응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해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83.38달러로 플러스 2.26%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급락에, 달러는 하락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좋을 내용은 뭐 있냐면, 자, 중국. 지금 경기가 굉장히 많이 꺾인 데 있어서는 제조업이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부동산이 핵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 부동산 다시금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발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 빈집이 많든 말든 일단은 폭탄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지금 당장 부동산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중국 경기 또 한번 올라올 수 있겠구나 노려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중국 3중 전해라는 걸 앞두고 있고 여기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한 움직임도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안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7월 기대 한번 해봐도 되겠죠. 자,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한데 3분기 낸드의 가격이 5에서 10% 인상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그러냐? 아니죠. 슈퍼사이클은 내년이라는 반응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거 흐름 당장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적으로 엮여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유지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당연히 장비들의 판매량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쪽도 수혜를 받겠다.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막 동박이나 이런 것들이 배터리 같은 데 사용되다가 반도체로도 사용이 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돈이 된다라는 거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 AI가 다른 쪽으로 확장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면 좋은데 위성 쪽도 여기에 수혜를 받는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때마침 위성은 뭐다? 지금 5G 다음을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로도 엮여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 경쟁이라고 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한국에서도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잖아요. 여기로도 수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돈 되는 쪽으로 계속 엮여 들어가는구나. 제약바이오도 한번 보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조선 쪽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튕겨나오는 물량들을 소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대박에 무섭다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도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면 괜찮겠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지방은 아직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맞춰서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적자에서 이제 막 숨통 좀 트이려고 하는 인테리어 주들 여러분들 앞으로 더 갈 가능성도 높으니까 부동산 시장이랑 엮어서 꾸준하게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의 시장 정리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 리포트 보는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황 좋지 못해서 수익 내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저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5월 31일 날 제가 분석 딱 해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오늘 또 한번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얘도 지금 20% 넘게 수익 딱 달성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멤버십 종목들 그 중에서도 짜잘한 거 제외하고 조금 봤으면 좋겠는 이러한 종목들 어떤 거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자면 자, 정확하게 5월 31일 포츠 테크놀로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대략 16%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KNJ 마찬가지로 17% 달성하였습니다. 자, 근데 5월 31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6월 6일 레이크, 머티리얼즈 대략 8% 정도 안 좋은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게 퍼포먼스를 만들어냈고요. 6월 12일 파마 리서치. 자,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16% 이상 수익을 만들어냈으며 마녀 공장 같은 경우에도 2일 만에 30% 넘는 수익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자, 메디톡스 6월 24일 날 말씀드렸거든요. 요거 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거래일 기준 2일 만에 홈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한번 네가 뭘 말하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독 옆에 멤버십 가입하기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 니즈가 맞으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드리는 종목들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이 시장 쉽게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얻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웬만하면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해주면 좋겠는데 오늘 시장이 좀 눌리다 보니까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아있는 거 생각하면은 뭐 조금 더 빠지더라도 이 마지노선만 지켜주면 그렇게 막상 엄청나게 문제될 건 또 없을 것 같거든요. 지켜보면 좋을 내용이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하락은 시장의 영향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뭐냐면 트럼프가 혹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트럼프 과거에도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재정정책적인 부분으로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푸는 이러한 전략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 안 잡히는 거 아닌가? 금리 인상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닌가? 막 이런 내용들 때문에 현재 시장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의 하락이 다 이러한 결 때문에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시장 정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트럼프가 정책을 취한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게 될까요? 못해도 당선 이후에 몇 개월 정도 길면은 1년, 그럼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물가가 잡혀갖고 그때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그럼 계속 저금리로 해가지고 트럼프의 돈이 풀리는 요 모습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부산의 사업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은 많이 힘들죠. 근데 두산의 현재 핵심 사업은 뭐죠? 가스터빈과 원전 그리고 화력입니다. 미래 사업으로 수소, 풍력 쪽을 밀고는 있지만 지금 사업적으로 매출 나오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들에서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역시도 리스크는 거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꼽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는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터빈도 괜찮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이 미국 쪽에서 석유 시추 기업들 가스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좀 발언들을 잘 들어주는 트럼프의 성향이 생각을 든다면 이것도 앞으로 밝으면 밝지 미래가 나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하락의 이 이슈는 시장의 흔들림 때문에 두산이 잠깐 빠질 뿐이지 직격적으로 악재가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짚으면서 이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내용은 뭐다? 7월 중순에 체코 관련 일정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일거리를 따냈다라는 부분 보여지게 된다면 순식간에 그 다음 수주전에서도 우리가 유리한 이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산의 우상향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수급과 차트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외국인 수급이죠. 근데 여기 음봉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다?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돈 들어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급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여기 위에서 움직이는 게 베스트이긴 하지만 61선까지 빠지더라도 조금 더 봐도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알아서 올려주게 될 테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을 때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냐? 21선 위가 될 거고요. 여기 이제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그 다음 목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며 여기를 만약에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구간은 다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볼린저 상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이 어디다? 23,500원 위에 여기만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이 아래는 이렇게 수월하게 공략 그리고 가까워졌을 때 여기에서 물려있는 개미들이 매도 물량을 좀 크게 압박을 한다면은 그때는 다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수급창을 켜고 이 물량을 소화한다 하면 올라가는 거고 소화 못한다 하면 여기가 고점이구나 일부 물량 정리를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를 소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올라갔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돈을 넣어줘?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위쪽엔 매도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 가면 가는 대로 엄청나게 탄력을 받을 거예요. 신고점 돌파 매매가 되게 좀 강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래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를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 지금 트럼프 리스크로 시장 전체가 눌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핵심 사업이랑 엮어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 없다. 오히려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 그럼 그랬을 때 7월달 중요 일정은 뭐다? 체코에서 나오는 내용 요거 보시면 되고 수급은 외국인이 중요하며 지지라인 수급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61선까지 봐도 된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은 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 노려볼 수 있는데 뚫으면 일단 23,500원 아래까지 노려보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이 이 수급과 함께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신고가 매매 방식으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최종 영상 맞춰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